네, 안녕하십니까.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.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기소개서 1번 문항무섭입니다. 자, 모두 따라하세요. 작전명 1번 문항, 공사가 없을 때의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편입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 준호플로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모두 그 자소서의 하나만으로 임원의 내리를 마지막에 흔들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네, 제 강의는 1.25랑 1.5배속으로 들어주시고요. 자, 1번. 자, 여러분들 우리 공사 지원 사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. 700자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그냥 공사라서 지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왜 지원했냐고 하니까 대부분 공사에 대한 내용을 나열식으로 쓴다. 뭐 이 공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뭐 한국은행이라고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.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단순한 접근으로는 절대로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문항에서 뽑을 때의 내재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결국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수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. 결국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노력하고 있는 부분,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. 여러분들이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약하고 막 일 열심히 안 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 강도가 약하지 않을 거다. 그래서 아니란 생각으로 자소서에서 이 문항을 대충 썼을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번 문항을 쓸 때는 첫 도입을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. 자, 배표 치세요. 공사의 존재 이유는 공사가 없을 때의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공사가 없네? 없을 때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게 공사가 왜 있냐? 왜 있냐는 거는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첫 도입에 이 공사가 없으면 이 지원한 사유가 뭐다? 이 공사 우리 주택금융공사는 없으면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시작을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성격과 지원하는 부서의 역할을 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. 결국에는 이런 기관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고수는 뭘 이해한다? 배표 치세요. 지원한 부서의 역할까지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. 자, 제가 아까 기관이 없을 때라고 얘기했었죠. 없고 그 부서가 없을 때 어떨까?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자, 처음은 공사가 없을 때 큰 그림으로는 이제 그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기관이 없을 때, 그 다음에 그 지원부서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지원부서가 지원한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이 공사에 이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 내가 지어낸 부서의 역할이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나의 어떤 금융 역량을 가지고 이 지원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. 이게 내가 지원한 사유입니다. 정답을 알려드립니다. 이런 역량을 가지고 어떤 금융의 이런 역량, 내 금융의 뭐 신용 분석 능력이라든지 나름의 뭐 재무 회계 역량이라든지 가지고 이 지원한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겠죠. 더
어떤 역할을 해서 이 기관의 성격을 더 강화하겠다. 기관의 성격은 결국 뭐냐? 이겁니다. 이겁니다.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고요. 더 나아가서는 또 뭐다? 이 부서가 없을 때의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것을 자신이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명감이나 어떤 봉사정신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여러분들은 봉사정신, 희생정신 이런 평범한 얘기 쓰지 말고 나름 있어 보이는 사명감을 이라는 키워드를 써라 라는 겁니다. 이거는 지금 예시로 제가 그 한국신용정보원 그 대학교 때 졸업했을 때 이제 붙었던 자소서인데요. 이제 회사 1년차 때 가까이 이제 되는 나름의 역량으로 쓴 거지만,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.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. 그냥 뭐 이런 구민신뢰가 뭐 기관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. 서준영이잖아요. 이거는 중간 2하급 자소서입니다.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. 좀 더 실제적으로 제 컨설팅을 해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써드릴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. 나름대로 이 첫 도입이 결국 뭐다? 이게 말한 게 200자 이내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. 짧으면 150자가 돼야 되는 거고, 나머지는 뭐다?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. 그럼 뭐가 되겠어요? 500자에서 550자는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. 뭐 따라하세요?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. 경험도 금융 관련돼서든지 내가 지원한 부서에서 관련된 금융 역량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. 뭐 주택금융공사니까 뭐 주택 관련된 거 자신의 경험도 더 녹아 들어야 되는 게 좋고요. 마지막은 뭐다?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역량 경험, 뭔가 금융 관련된 직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들,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지원한 부서의 직무 관련 경험에서 성과를 입증해주는 이 경험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주노폴로식 지원동기 작성법으로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글자 수를 채우시면 될 겁니다. 500자랑 550자. 이거는 150에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네, 짧아지니까 목소리에 힘이 생기네요. 네이버, 유튜브, 인스타그램에서 주노폴 쳐보시고요. 추천한 강의 리스트고,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바뀌었네요. 네, 주치사라고, 독치사의 후발주자인데 많이 가입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카카오 플러스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. 네, 구독은 목표별 일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